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일부터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등 도내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을 합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물놀이가 가능해졌지만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또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2,181명으로 전주 대비 22.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달 중이나 늦어도 8, 9월 재유행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졌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방역 당국이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된 이문의 불공정 계획으로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의 단합,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의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토론회다 뭐다 해서 저희 셋이서 완전체가 돼서 방송을 하는 게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태준 MC 그리고 허소영 전 도의원께서 나오셔서 아주 괄목할 만한 활약을 펼쳤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저는 느꼈습니다만 김기석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방송 보셨죠? 뭐 다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예, 예. 아무튼 그 허소영 의원은 예. 뭐 많은 행사에 MC를 보는 아주 그 말씀도 잘하고 예. 그다음에 똘똘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위기감 나도 뭐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네, 해보시죠. 예, 자리 비우지 맙시다. 한 방에 훅 갑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교수님하고 행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자리를 안 비우는 걸로. 네, 네, 네. 불가분 뭐 어쩔 수 없는 두 일은. 분이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예. 저도 동반 사퇴하는 걸로 할 테니까 예. 의리를 끝까지 지킵시오.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김태준 MC하고 허소영 전 도의원 나오시니까 펄펄 나시던데요. 막. 아주 고군분투했습니다. 예. 두 빈자리를 분은- 채우기 위한 네, 거예요? 네. 아니면은 뭐. 네, 두 분의 빈자리를 어쨌든 제가 좀 더 메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고군분투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월 1일에 민선 8기 강원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참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핫한 날씨만큼이나 김진태 도정의 시작도 아주 뜨겁습니다. 12년간 민주당 도정이 추진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재검증을 예고했죠.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어서 말을 해, 재검증, 적폐청산이라는 주제로 탈탈탈 한번 털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이 지난 12년 민주당 도정에 점수를 100점 만점 준다면 김기석 교수님은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뭐 최문순 도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예. 이제 하나는 보통 이제 삼선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뭐 매스컴에 의해서 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네. 과반을 넘는 도민들의 지지와 이제 긍정적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한 70점쯤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70점 생각하고 정도. 있습니다. 네네. 70점 정도. 그냥 70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짧게 끝냈을 텐데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점수가 궁금했거든요. 황 전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김기석 교수님보다는 더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하게 어쨌든 가야 조금 되는데. 다만 이제 그 12년 무난하게 마무리하셨으니까 예. 한 60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0점 지난 정도요. 도정 마지막
평가 여론조사에서 예. 도민들이 긍정 평가를 한 57.6% 정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드려서 그 심플하게 60점 정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아요. 70점 주셨고 60점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두 분 입장에서 내가 민선 8기의 강원도지사라면 이런 부분은 좀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이어받고 이런 부분은 좀 새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황 전 의원님은 제가 만약에 이어받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다시 한번 치르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한번 네, 유치하자. 네네. 예. 적어도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제를 강원도에서 다시 한번 더 빛나게 치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예. 이어받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거.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청사 이전 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또 우려도 있고 그리고 현재 결정된 곳이 과연 강원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곳인가? 예. 적어도 근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군 이전 기지를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핫플레이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보관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예.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돼서는 이제 어서 말을 해 적폐청산 재검증에서 뒷부분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황 전 의원께서는 계승받고 싶은 거, 바꾸고 싶은 것 중에서 역시 남북관계 지금은 경색 국면에 있습니다만 평화 발전에 기여했던 동계올림픽을 한 번 더 유치해보고 싶다. 도지사가 된다면 그리고 도청 신축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요, 저도 역시 이제 제일 좀 물려받고 싶다, 뭐 그런다 하면은 네. 아마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노력들, 네. 그것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후에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지금은 좀 이제 별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야 되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좀 한번 물려받아서 한번 네. 발전시켜 보고 싶고 또 하나 저는 뭐 물려받고 싶지 않다 그런 게 있다면 예. 도내 경제 활성화에 조금 노력을 더 좀 더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예. 저 경제 자유 구역이라든가 뭐 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약속도 있고 말도 많고 뭐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생각보다 그거는 성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는 당선이신 분 때부터 여러 가지 추진돼 왔던 현안들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그러면서 덧붙인 게 적폐청산 없는 포용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행간의 의미를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선언은 대단히 잘한 것 같아요. 네. 통합하지 않으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세력들, 또 여러 생각이 다른 분들을 다 함께 끌어모아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제 통합 차원에서 이끌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거기서 적폐청산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 정치권에서 왠지 전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아니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잘못 사용되어졌던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 도정에까지 끌어들여서 언어로서 사용한다, 개념으로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무리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좀 머릿속에서 지우고 다만 전에 12년 민주당 도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또 개혁들을 해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지 적폐청산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정치적인 용어, 당파적인 용어로서 개념부터 먼저 확 포장하고 씌워놓고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도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맥락인데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김진태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에서 통합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적폐청산이라는 의미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좀 보태서 말씀드리고 그 답을 하죠. 그
적폐가 청산이라는 말씀 하지 않겠다, 포용하겠다는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국민의힘 당선자 대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위원회 그 표현은 뭐냐면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데 적폐 청산은 하지 않겠다. 이제는 포용의 시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거기까지만 잘라서 이제 매스컴들로 보도를 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폐 청산은 없지만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등 골마 터진 환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는 떠안을 수 없다. 취임 즉시 확실하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밝혀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상반되는 의미가 있죠. 예. 그 적폐라는 말은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썼는데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제 그 국정농단 사태가 있을 때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가 간단히 말하면 말하자면 검증해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폐 청산 하지 않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것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인수위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가장 뜨거운 얘기들 중 하나가 역시 레고랜드하고 알펜시아 매각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 이제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돼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허위 보고를 했다. 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인수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두 개, 친문순 도정에 대한 가장 큰 두 개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레고랜드하고 알펜시아 문제인데, 그 알펜시아 문제는 일단 의혹 제기 수준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제시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도정 차원에서 파고드는 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적어도 일정 부분 파악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뭐 수사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토스해 줘야 된다. 근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계속 이런 뭐 최문순 도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것을 어떤 문제 삼아서 뭔가 그 공격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도정을 못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까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도정에서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김진태 도지사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교수님. 글쎄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게 뭐 의혹 제기 차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검증을 하시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증의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무엇이 됐을 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적 비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금품이 오간다든가. 네. 두 번째는 정책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있으면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그건 뭐 사법 처리를 하던가 뭐 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적 판단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 그 뭐랄까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정책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본인 스스로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제는 신임 도지사의 몫입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보고 검증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서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사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어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정한 가격이었는가, 매각 가격이었는가, 그리고 그 경쟁에 참여한 업체가 또 공정하게 그 입찰에 응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들어볼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매각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공정위와 또 사법당국의 이런 담합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되거나 수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 문제가 크게 비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별로 높지 않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에서 일단락 지역권을 일단락 짓고 저는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도정을 만들어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김진태 지사가 얘기했던 통합의 정신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증은 좋은 철저하게 되고 말씀이신데 제가 그 레고랜드 문제 조금 좀 그럼 보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래서 레고랜드 문제 사실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기공식을 몇 차례씩 하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오프닝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물론 뭐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춘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어떤 식의 이게 이제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결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이제 판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개장하기 전이라면 물론 이제 절차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아주 불법적인 부분 뭐 그런 거야 뭐 문제될 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더 잘 만들어서 앞으로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운영 방식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여러 번 같이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읽으시나 봐요. 안 그래도 레고랜드 문제를 짚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팀 아닙니까?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수위 발표 따르면은 연간 유료 입장객, 돈 내고 들어온 사람 20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1,000억 원, 그중에서 이익은 1억 8천. 이것도 세금으로 내면 남는 거 없다. 이런 해석인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레고랜드 문제.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을 과연 도나 뭐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행정에서 개입해서 유치할 만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먼저 확실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언을 하고 나서 좀 질질 끌려갔던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체 측에서 원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수용해주고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개장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소위 말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큰 사업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죠. 그럴 때 그거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터무니없게도 이 사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정해서 뒷받침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뭐 사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있게 반성적 그 좀 검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에서는 정치보복 없다고 얘기해놓고 김진태 도지사는 뒷짐지고 있고 인수위에서는 거친 표현이에요.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야 간의 정쟁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덕목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리 좀 강하게 디펜스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신임 도지사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황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컨대 뭐 별로 이렇게 본인의 어젠다가 없다든가 그래서 사정정국으로 간다 예컨대 뭐 그런 식의 정치적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이슈로 우리가 바꿔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도지부에서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그 지적도 있고 비판도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굳이 최문순 지사 측에서 변론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런 방향으로 좀 함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냉철하게 살펴보게 서로가 좀 디펜스 도와주고 그리고 좀 터무니없는 좀 공격이 있었다.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럴 때는 그거는 팩트가 잘못된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정치적인 공격인 양 방어해주고 또 최문순 지사 편에 서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도민들은 그거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김 지사는 도청사 이전 부지의 미국 캠페이지로 결정한 사안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거 참 오래된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공청회 이런 거 할 때 제가 사회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현 도청사 부지의 짓기로 결론이 났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뒤집히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런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네.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죠. 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그냥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캠페이지가 적당한 장소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캠페이지를 했을 때 교통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협소하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뭐랄까 좀 논란이 길어지면 예.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예. 뭐 여러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 했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 강원도청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제일 먼저 뭐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춘천시장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해결책을 빨리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해야 될 것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청사 이전 청사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한다고 할 때 네. 마치 또 이 문제가 이 춘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되면 이건 풀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새로운 길어지겠죠. 논란이 네. 점화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은 여태까지 수보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춘천의 도청사를 짓는 건 분명히 한다. 그렇게 하고 다만 춘천 시내에서 좀 더 근접성, 다른 시군이 도청으로 접근해오는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가 과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미군 기지가 이전된 장소에 도청사가 간다? 이런 부분이 과연 강원도의 역사성 그리고 강원도민의 자존심, 그다음에 미군 이전 기지의 활용도, 춘천 시민을 위한 문화 여러 가지 또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부분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논란이 많이 커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가닥은 분명히 잡아주고서 재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는 방만한 예산 낭비,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부분들 퇴출하겠다고 밝혔어요. 인수위가 강원도의 실과가 73개인데 도산하위원회가 189개, 소속 위원이 3,417명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3,417명 중에 예. 저도 한 명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몇 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아, 위원을 하라 예, 그러면 그러세요? 그냥 그러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냥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숫자가 많고 방만하게 운영됐다. 예컨대 뭐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건 예산을 막 썼다든가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연상시키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좀 컴팩트하게 좀 뭐랄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위원회, 많은 위원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딱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놔뒀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셨으니까 신임 도의사께서 네. 좀 그 본인의 어떤 어젠다, 본인의 정책 어젠다를 네.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잘 만드셔서 네. 해나가면 될 거고요. 지금 사실은 뭐냐면 강원특별자치도 때문에요. 예. 위원회 뭐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자아성찰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와 위원들이 다 그렇게 뭐 방만하고 뭐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황 전 의원님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위원회를 만들 때 네. 위원회가 그 꼭 필요한 위원회이냐 아니면 그 집권한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정에서도 네.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홍보하기나 아니면 뭐 자기 세력들을 이렇게 좀 끌어안기 위해서 만들은 그런 위원회는 있지 않은가를 네.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원회 회의록만 살펴봐도 어떤 네. 위원회를 없앨 것인지 아닌지 다 네. 바로 나옵니다. 그러죠? 쉽게 나오고요. 네. 지금까지 어서 말해 재검증 적폐청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적폐청산을 너무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생각을 마무리해보는 이슈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쓰셔도 괜찮은데요. 김 교수님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슈워드. 황 교수님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실까요? 황 의원님 먼저 네, 하셔야 오늘 되는 저한테 거예요? 먼저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뭐 비장의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하실 거 예. 예, 저는 일단 쉽게 4년 금방 간다라는 얘기를 4년 하고 싶어요. 금방 간다. 그러니까 예. 뭐 저 과거 때문에 저기 과거 우면하고 또 뭐 과거 캐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 예. 다 깨끗이 있고 새롭게 뭘 만들어갈 것이냐 이걸 도민들에게 보여줄 때 또 예. 4년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뭐 거의 뭐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노래를요?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네, 네. 반주가 준비 안 됐는데 하시겠어요 그냥? 예. 뭐 그냥 아카펠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년 만에 도전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슈워드를 이렇게 노래로 해주셔서 네. 마무리가 훈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하고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야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도민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겠죠. 정파를 떠나서 잘된 건 계승을 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겠죠. 강원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